자,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그리고 특히 고1이라면, 자, 이제 내가 다니는 학교가 뭐 예를 들어 대치동, 목동,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이렇게 해서 내신이 되게 치열한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신에서 앞자리로 가는 게 중요하죠. 자, 내가 첫 시험에서 앞자리로 가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절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그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다면, 학교에서 치른 첫 시험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고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학생들은 이 첫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결국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내신은 가르쳐준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집중력 있게 꼼꼼히 들어야 되고요. 필기 잘 해놔야 돼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복습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국영수는 학원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회, 과학, 정보 등 기타 과목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학종이든 교과든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력을 발휘해서 수업에 집중하는 것들은 이런 사회, 과학, 정보와 같은 기타 과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과학, 정보, 국영수 이외의 과목에서 수업에 집중하고 필기 잘해야 시험 대비가 좀 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수행평가도 생각보다 비중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40% 정도가 수행평가인 학교가 많고요. 적어도 20%는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 안 내서 점수 깎이는 학생들 많거든요. 열심히 내신 준비해서 치열하게 좋은 성적 받아놓고 수행평가에서 2, 3점 깎이고 그래서 2등급 되고 뭐 이러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고등학생들은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영수 매일매일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분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하지 않는 사회, 과학, 정보와 같은 기타 과목들 어떻게 시험 대비할 것인지, 이런 자신만의 패턴을 빨리 만들어 놓을수록 내신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냐 학생부 관리냐 둘 중에 뭘 선택하라 그럼 무조건 내신입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입시는 무조건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신만 있는 것보다는 학생부까지 관리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는 진로와 전공 목표가 결정돼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계약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앞으로 몇 주 내에 동아리 결정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목표 전공과 맞는 동아리 들어간 친구가 있고요. 그러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의 진로와 목표 전공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친구와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를 보면 입시 때 뭔가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방향성을 갖고 좀 범위를 좁혀온 친구와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성이 안 보이는 친구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학년 때 큰 방향은 정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뭐 2학년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학년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부터 조사를 해요. 물론 바꿔도 되는데 뭔가 그런 조사에서 분명한 방향성과 내가 이 과목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집중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진로와 전공 목표와 관련돼서 이번 학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파고 들어갈 주제를 정해놓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입생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뭐 어떤 학교는 학교 브로셔 같은 거 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이러이러한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구나, 참여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게 나의 학생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조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김포 지역은 지금 비평준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브로셔 만들어서 미리미리 공지해서 우리 학교 많이 와주세요 하는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답니다. 너의 꿈을 키우기에 적합한 학교 아닌가요? 우리 학교로 오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죠. 자, 제가 이 자료 어디서 구했을까요? 홈페이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 홈페이지를 쭉쭉 샅샅이 한번 뒤져보세요. 그럼 의외로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을 잘 뭐 챙겨주시는구나.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고요. 홈페이지 말고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학 학교 알림이를 쳐보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교육활동, 자 2023년도 정보는 올 5월 달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매칭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작년 프로그램에서 올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으로 요 체크하시고 한번 선택해서 보시면 교육활동에서 교육훈련 특색활동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학교에 없는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현황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구나. 정민아, 너 어떤 동아리 하는 게 좋겠니? 만약에 동아리 선택하라 그러면 이 중에서 골라.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업 성취 사항 있거든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교과 학업 성취 사항을 딱 클릭하시면 비번을 넣게, 이게 뭐 암호를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는 이렇게 나오는 거 넣으면 요런 표가 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닐 학교가 작년 1학년 1학기 성적 분포가 이렇구나. 평균이 대략 국영수가 60점 안팎이구나. 표준 편차 13, 14, 17. 자,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로 가면 갈수록 표준 편차는 10 이하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일반고는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평준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평준 학교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의 아이가 모여 있어서 약간 10과 20 중간점 정도 되는 분포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략적인 학교의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작년 학생들의 성적 추이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미리미리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이번 학기의 계획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아이에게 수능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지역이 수시보다 정시로 훨씬 좋은 학교를 간다. 그렇다면 고1 때부터 정시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지역은 정시보다 수시로 훨씬 좋은 학교를 간다. 그러면 수능 최저만 충족하는 조건으로 1차로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수능이 어떤 의미인지 고등학생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고2, 고3은 방향성이 결정 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입생이라면 우리 학교 내신에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자,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경쟁력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2 최소한 목표 대학 수준의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 그럼 최소한 못해도 국, 영수, 탐 4개 영역 중에 3등급이 2개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도 못 맞춘다면 교과 전형도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확보한다라는 전략에 최소한의 수능 대비는 필요하다. 근데 내 내신이 난 인서울 하고 싶은데 5등급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 활용해서 학생부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인서울까지 끌어올리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난 죽었다 깨도 인서울 아니면 재수할 거예요. 그러면 2학년 때 내신 버릴 수도 있겠죠. 2학년 때 고3처럼 고3 때 재수생처럼 정시 준비 안 하면 수능이 40%라며요. 생각보다 문이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정시가 수능이 어떤 의미인지 잘 고민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6등급, 7등급이에요. 근데 내 눈높이는 최소 수도권 안에 갔으면 좋겠어요. 6등급, 7등급 수도권 못 갑니다. 내신 갖고는. 그렇다면 고2, 고3 때 수능만 2년 동안 열심히 파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저런 전략을 쓰기는 좀 위험스럽죠. 왜?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해야 되는 수능보다는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경쟁해서 내가 상위 11% 또는 23% 안에 들어가면 인서울 할 수 있거든요. 내신 갖고도. 자, 그렇다면 내신 경쟁으로 좋은 학교 가는 게 훨씬 수월한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상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내신 따기가 수능 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정시로 가는 지역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입생이라면 내신과 학생부 관리 중심으로 학교 생활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올라가는 단계에서 내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목표 수준과의 갭을 정시로 수능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시면서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